기술 꾸준히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올림픽공 저희 집에서 올림픽공 갔다 오면 8, 9천 보 정도 되거든요. 30몇 년을 조깅하니까 중요한 거 쉬 필요하지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짜증이 나는 건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틴을 만들자. 중요한 거 교사와의 소통법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부모총회가 없었는데 이 학부모총회가 무지무지 중요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서로 가서 직접 담임을 보면 담임 생각도 이제 예측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셔서 저는 이렇게 그냥 1대1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제가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3월 그때 애들 파악도 다 제대로 안 됐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게 해라. 학부모님 자기소개 하시고 저는 그래서 보험회사 다니시는 어머니 명함도 돌리시고 그러세요. 다 이웃 사촌인데 뭐 그렇게 자기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아할 만한 아이의 장점, 특기 장점. 근데 한 번은 그랬어요. 어떤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8명 중에 38등 꼴찌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소녀시대 블로그 팬블로그 운영자였어요. 그래서 무려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 근데 그런 거를 엄마도 모르셨던 거지. 엄마가 그런 걸 좀 아시고 저한테 얘기를 학기초에 해줬으면 저도 나름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조회수도 좀 올리고 그래서 조회수 한 300만 정도 되면 그러면 4년 뒤에 신문방송학과, 홍보학과 이런 데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그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담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장점을 신장시켜주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아이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정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같이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아버님도 아이의 특징. 한 번은 이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린이집에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이상했나요? 어린이집 끝나면 선생님 주변에 뺑투로 앉아서 놀고 있는데 우리 애는 그 미끄럼틀 밑에 혼자 있더라는 거야. 아버님이 그렇게 정말 커밍아웃, 정신과 그 정도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면 ADHD나 자폐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애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담임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용감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걔가 아버님한테 들은 말이 있으면 정보를 알면 관대해져요. 제가 또 우리 그 교과 담임들한테도 학교에도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 교내 메신저로 아무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니까 갈등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환자하고 싸우냐고 너그러워지거든. 그래서 얘가 무려 3월부터 6월까지 내리 주무셨어요. 어느 정도로 주무시냐면 이동 수업할 때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자니까 사람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4월 어느 날에 이 아이가
잠을 자는데 볼펜을 들고 자. 얘는 꼴찌를 하는 애인데 꼴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한 번호 내리 그어도 꼴찌 안 해요. 걔는 답 사이로 막 한 거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자든가. 근데 그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자서 제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근데 애들이 막 뒤집어졌어. 책상 두드리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그때 깼어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자극이 된 거야.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그러더니 우리 반 고2 때 걔가 39명 중에 38등 했거든요. 건대 컴퓨터 공학과. 거기서 4학기를 전부 A 플러스를 받더라고. 그때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박사과정 그런 것이 그런 변화가 시작이 어디에 된 거예요? 바로 아버님들의 용기, 어려운 이야기 해주는 게 그 발전이 됩니다. 여기 이런 얘기, 어떤 아빠는 또 아빠가 골프 쳤을 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아동학대 그 당시에는 체벌이 인정되던 시기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학부 요거는 엄마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아버님 코칭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얘기죠? 유치. 털어놓지 않으면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발전이 아예 없어요. 그렇겠죠? 위기사례별 소통법 저 맨 위에 17834만 적으셔도 됩니다. 명함에다 17834만 적으세요. 그러면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겪으시는 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어느 집 아이가 이상하다 그러면 대체로 다 저 세 가지 속에 하나예요. 우울증, ADHD, 인터넷 중독.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이거 2시간씩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시기 잘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독종만 살아남어. 이해할수록 많은 배경 지식이 있을수록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ADHD ADHD 아이들은 이제 그 혹시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걔네들이 꽂혀서 잘하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치한 것일지라도 제가 고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 하나에는 그게 나무칼을 깎아. 근데 그 나무칼 깎는 솜씨가 어떤 판매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애들한테 저는 그 나무 깎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 만들어서 애들한테 막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 유튜브 계정이 있을 텐데요. 그 유튜브 계정의 조회수 랭킹 1위가 바로 그 아이가 만든 나무 칼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을 막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 아까 저기 이 볼펜 들고 잤던 걔도 걔는 그 컴퓨터 박사예요. 컴퓨터만 잘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학과 갔고 지금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기술 박사과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끝까지. 근데 다른 어떤 애가 레고를 좋아해. 레고에 미쳐서 걔는 레고 박사야.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나중에 짜증나는 게 레고도
나중에 커다란 거는 10만 원도 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밥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애하고 다툼이 벌어져 있어요. 또 아까 그 아이도 컴퓨터에 미쳐 있을 때 아빠가 현명한 거야. 너 몇 시까지만 컴퓨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몇 시까지는 똑같은 말인데 몇 시까지는 얼마든지 해 이랬대. 그게 같아요, 다른 거예요? 어때요? 그게 달라요. 어다르고 아달라요. 몇 시까지는 그냥 실컷 해라. 이게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 애가 자존감이 상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물리 쪽에서 이제 등급이 이제 1, 2등급 나왔죠. 거기서 수학 그렇게 됐죠. 근데 걸림돌이 뭐냐면 영어였어. 영어 시간에 계속 찾거든. 그런데 무지무지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술이나 그 물리나 수학에서 과학에서 애가 거기서 자존감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보된 자존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제 아버지하고는 지금도 연락해요. 평소에 작품 하나 만들었잖아. 그렇게 ADHD 아동 부모님들께 좀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해. 얘는 영어만 1등급이야. 다른 건 다 9급이야. 얘도 맞다. 영어 3등급이야. 그러니까 정리 다 해줬죠. 제가 정리 다 해줬죠. 엄마가 그래. 그래도 문과인데 이 영어 말고 국어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엄마를 야단을 쳤어. 어머니 그때 강의 같이 들어놓고도 그러세요. 얘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를 야단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우리 교과서 선생님한테 얘가 ADHD 약물 치료 중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정확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어 시간, 다른 시간에 토플이나 토익 책을 보고 있으면 못 본 척 해주시면 어떨지요. 약물 치료하는 건 비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성적 평 성적 뿅뿅뿅뿅 이렇게 얘가 우리 반 꼴찌였죠. 지금은 4년제 영무가 나와가지고 중장비 수출 고수하는 딱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장을 네, 또 ADHD 치료. 이거는 제가 ADHD 이것도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담임할 때인데 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개별 상담 안 하고 집단 상담하고 끝내는데 선생님 제가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꼭 들은 부탁이 있어서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얘가 초등학교 중1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습 클리닉을 다녔대. 아, 네. 근데 학습 클리닉이 그 병명이 ADHD라는 거야. 그 제가 그걸 ADHD라는 말을 98년도에 처음 들어요. 얘 때문에. 그 엄마가 얘가 어느 때 특이하냐면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해. 뒤쳐도. 처음에 무척 당황했죠. 야, 이거 뭐지? 신일률대. 근데 어머니께서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 관찰 일기를 써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ADHD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찰 일기 또 써서 보내주고. 중3 때 되니까 멀쩡하더라. 외경사는 전혀 시험감 못 들어있는데 시험 보는 태도며 이런 것에서 중학교 1학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역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 요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시질 않았어요, 이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됐어요. 얘가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자인데 나중에 그걸 접더라고. 왜냐? 친구들한테 제 자랑을 막 해줬거든요. 얘들아, 얘가 인터넷 블로그 파워 블로거다. 이렇게 하니까 딱 접고 그 다음에부터 바로 선생님 그 접었어요. 이제 저 공부해서 대학 가야죠. 얘도 컴퓨터공학 가지고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얘가 이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계속해서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중곡동에 그 지하에 재봉 공장들이, 공제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께서 끝까지 꼴찌지만 어머니께서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런 집아이들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어머니들께서 이것도 애가 주번을 활동을 안 하고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근데 땡땡이를 3일이나 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럴 때 짜증은 내지 않아요. 어머니, 얘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인을 알아야 애를 좀 도와줄 텐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커밍아웃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아빠랑 자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저하고 와서 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드렸어요. 그 드라마에서 미국 사람들 그러는 거 봤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은 처음 뵙네요. 멋지십니다. 아주 좋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끊고 나서 그럼 얘가 결국 근데 어머니가 한 말씀 남겨주시는데 그게 저는 기억에 남는 거야. 근데 애가 아빠를 싫어해요. 지각을 여학생이 여고생인데 지각을 한 50번쯤 해. 그때 그 말이 딱 겹쳐져. 애가 아빠를 미워해요. 애가 지각을 해요. 자, 왜 지각을 할까요? 왜 아이는 지각을 선택했을까요? 아이들의 못난 행동, 낯선 행동 사실 선택이잖아요. 자, 왜? 네? 아빠랑 그런 추측하는 거예요. 실은 아빠가 미워서 아빠 골탕 먹이죠. 제가 살다 보니까 애들이 좀 낯선 행동 하잖아요. 엄마 아빠 골탕 먹이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애가 자기 능력만큼 노력을 안 한다. 그럴 때는 자기 능력만큼 노력을 안 한다. 그럴 때 그런 혹시라도 부모님이 애의 꿈을 이렇게 살짝 견제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한 고1 담임했던 애는 부회장인데 그게 땡땡이 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개념 없이. PC방 가서 3, 4, 5 교시하고 들어오고 담배 냄새 풀풀 나고 근데 제가 살살 밥 사 먹이면서 꼬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애가 밥 사주고 났더니 심각해졌어. 사실은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을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축구부 있는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아빠한테 그랬는데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네가 그래야 뜀박질도 못했는데 무슨 축구 선수라냐 그랬더니 근데 실제로 뜀박질을 못하더라고 얘가. 근데 얘는 그게 꽁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 서서히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복수하는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 하지 않아.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지각하고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리고 아빠 열받지.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속내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드려서 어머니 결국 얘가 지각을 하고 이러는 거는 마음속에 화내요. 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놀토 있던 때인데 놀토 아닌 토요일에 선생님 제가 애 데리고 좀 강릉 좀 다녀올게요. 아 잘하셨어요. 여주 휴게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막상 애 데리고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담임이 어머니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힘내십시다. 아자! 걔가 지각대장 얘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지각을 하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얘가 지 돈으로 그 교통이 애매한 집에 살아가지고 차 한 대 놓치면 지각이야. 근데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각을 안 했다는. 결국은 어머니께서 2년 내에 쉽게 하시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빠 집에서 이런 얘기 정말 하기 힘들죠.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니까 그나마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 제가 군산까지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 거기 책 제목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기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선생님과 한편이 되는 기술을 이혜민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거기 저 연수 소감문 쓰는 게 있는데, 거기 써주시면 제가 또 SRT 타고 집에 가면서 흐뭇하게. 궁금하신 거 질문? 휴대폰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